안녕하세요. 백강사가 알려드리는 스마트폰 팁, 백스팁입니다. 오늘은 최근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피싱과 스미싱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피해 금액이 조 단위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피싱과 스미싱, 그 예방과 대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느낌으로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대처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후에도 시리즈 형식으로 제가 계속 영상을 제작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예방을 하시거나 혹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는 방식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방법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주의한다. 자, 이 링크가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링크는 파란색으로 영문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 사이트나 주소로 연결되는 문자인데요. www. 예를 들어서요. 네이버.com 이렇게 문자로 들어오면 그 영문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걸 누르게 되면 해당 특정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게 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링크라면 문제가 없는데 좀 약간 불법적인 경로, 불법적인 뭐 해킹 프로그램이 심겨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가 되게끔 유도하는 링크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에 포함된 이런 링크는 굉장히 클릭을 하지 않도록, 손으로 누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다행히 일반적인 휴대폰에서 한 번 누른다고 해서는 바로 연결이 되지가 않고 주의 문구가 뜨긴 해요. 주의를 하셔야 하는 링크고 신뢰할 수 없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오로지 피해는 본인 책임이다. 라는 경고 문구가 뜨긴 하지만 그래도 누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어플을 검색해서 설치를 하곤 하죠. 우리가 직접 검색을 해서 확인된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예를 들어 유튜브, 제가 유튜브 편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유튜브 첫 번째 화면에서 뭐 휴대폰 청소를 해주는 뭐 광고 어플, 그런 걸 설치했을 때 어디서 만든 건지 우리 알 수 없죠. 그런 어플로 인한 해킹 피해나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거나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은 설치를 하지 않는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는 의심부터 한다. 자, 이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라 함은 내 가족, 내 가까운 지인도 모두 포함된 겁니다. 평소에는 뭐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 30만 원만 좀 빌려줘 하고 문자가 왔어요. 자, 그럼 빌려줘야 할까요? 당연히 내 어머니라 하면 빌려드리는 게 맞죠. 맞는데 이게 문자로 왔을 경우에 진짜 나의 어머니인지 알 수 있나요? 확인도 안 하고 우리가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스미싱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되짚어서요. 물론 급하겠지만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진짜 돈 필요한 거 맞아? 너가 연락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아니죠. 그렇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자, 우리 가족들이 한 번씩 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 문자로 보내라고 하죠. 물론 보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가 와가지고 나 누군데 뭐 예를 들어 아들인데 지금 이 상황이 내 폰이 뭐 고장나서 신분증 좀 보내줘. 뭐 찍어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폰이 고장났다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말고요. 직접 폰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휴대폰을 이제 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휴대폰 거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피싱이나 스미싱, 금융피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네, 휴대폰을 개통할 때 우리가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죠. 자, 이 계약사항을 우리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우리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할부 개월은 몇 개월인지, 할부 원금은 얼마인지, 휴대폰 모델은 내가 구입하는 모델과 맞는지, 요금제는 어떤 건지, 이런 계약사항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작성한 계약서는 집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통을 대가로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자, 이 개통을 대가, 보통 전문용어로 폰깡, 폰 대출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내가 개통을 하고 나서 그 휴대폰을 담보로 현금을 받는 건데요. 약간 좀 제3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대출도 막혀 있는 신용이 좀 불량한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명의의 휴대폰을 내가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에게 주고 나는 돈만 받는 거죠. 자, 그럼 그 휴대폰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는 나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휴대폰이 활용이 됐다.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그 명의로 피해가 발생을 하죠. 피해는 누구에게 오죠? 책임은 누구죠? 명의자의 책임입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전거래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폰깡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구입 시 판매처를 정확히 확인한다. 이 구입 시라는 것은 온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온라인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전화로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고객님 휴대폰 저희 공짜로 왔는데 택배를 한번 받아보시죠. 저희가 공짜로 잘 해드릴게. 이렇게 해서 택배를 받았어요. 뭐 어디서 판매한 건지도 모르고 일단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보상받죠? 네. 전화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알려줬는데 그 개인정보를 통해서 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악용이 됐다 하면 어떻게 잡죠? 그 사람을? 판매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중요해요. 판매처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온라인이라도 당연히 사업자니까 판매처가 있겠죠. 연락처는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뭐 신용불량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내 명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거, 명의를 대여해 준다고 하죠. 이것도 사실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빌려주고 나서 그 사람이 내 휴대폰으로 뭘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역시 금융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도 오로지 명의자의 책임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해요. 그냥 거절을 힘들더라도 정 없다 소리 들어도 거절하는 게 낫습니다. 정이 없는 게 나아요. 내가 피해를 봅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자, 예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입니다. 첫 번째로는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이 있는데요.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정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계좌가 동결이 되면서 인출을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금액을 인출하고 나서 그 금액을 이미 피의자가 인출을 해버리면 그 금액을 되찾기가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인출 지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되었을 경우에는 30분 동안 자동화 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워낙 보이스피싱이 이제 심해지고 피해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2012년에 제정이 됐었는데요. 그때보다는 지금 금액도 커지고 시간이 이제 중간중간 바뀌면서 늘어난 건데 현재는 100만원 이상 30분입니다. 30분 동안 지연이 되는 우리의 골든타임이라고 하겠죠. 골든타임 동안 우리는 은행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1332번 1332번으로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말하고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30분 안에 마무리를 꼭 지어 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관할 경찰서로 방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우선 신고를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래 소개해드린 QR코드를 통해 대처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내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통해서 내 정보에 대한 동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개통이라든지 계좌가 개설될 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 이 피해 노출자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당사자가 어디에 방문을 해서 금융 관련 행위를 하더라도 주의하라는 경고가 각 금융권에 내려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대면이라 할지라도, 비대면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하고요. 대면이라 할지라도 꼼꼼한 절차를 통해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요. 물론 이건 본인이 나중에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요. 해제도 가능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인데요. 자, 이거는 4명의 계좌가 어디 은행에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지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들어가셔서 내가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통신가입 현황 확인 및 가입 제한을 해주는 msafer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내 인터넷 또는 휴대폰 개통 확인을 할 수도 있고, 통신 3사 메이저 LG, KT, SK 이 3사에 대한 가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푸는 것도 본인이 풀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정보가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좀 더 대처를 하기가 용이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주 주말에 업로드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